국내 의료 역사상 가장 강렬한 복귀, 그리고 마지막 수술 그 전설의 비밀이 밝혀진다. 은퇴한 지 3년 여전히 전설의 칼잡이로 불리는 외과의 윤석진. 그런데 어느 날 과거의 악몽 같은 기억을 끌어안고 한 남자가 병원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진짜 마지막 수술을 향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서울 강남의 오래된 단독주택 앞.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외벽, 창틀에는 먼지가 없었고 현관 앞엔 누군가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손질해 놓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문을 두드린 건 마른 체격의 중년 남자였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수차례 망설이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낮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 뒤 조용히 열리는 문. 현관에 선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남성이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피로와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다. 전설이라 불리던 외과 의사 윤석진이었다. 몇 마디 인사를 건넨 후 남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도 수술을 거절당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윤석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메스를 내려놓은 지 3년 다시 수술대에 설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남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자 순간 공간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아무 말 없이 굳어진 윤석진의 표정, 손끝까지 긴장이 전해졌다. 눈에 띄게 흔들린 시선. 남자의 아버지 이름은 과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한 사람의 것이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뭔가 말하고 싶어 입술을 때려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날의 공포, 분노, 억울함이 뒤섞인 기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외과의로서 40년을 살아온 윤석진은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수술실을 잠재웠다. 메스 하나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그는 의료계에서 전설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약간 굽은 허리를 곧게 펴며 정원을 돌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병원도 수술실도 더 이상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간혹 울리는 전화벨이나 우편물 소리만이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의 하루는 대부분 집 안서재에서 보내졌다. 벽을 가득 메운 의학 서적들과 오래된 수술 기록, 그리고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수술도구 세트는 먼지가 쌓였지만 아직도 반짝였다.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유물이 된 지 오래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했지만 석진은 누구의 요청도 거절했다. 은퇴는 곧 단절이라는 선언이었기에. 반면 민자영은 조용한 은퇴 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한때 석진과 함께 수많은 긴박한 상황을 넘긴 인연이었지만 그녀는 그보다 먼저 병원을 떠났다. 은퇴 후 서울 서초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영은 꽃을 키우고 손으로 엮는 자수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기억이 잔잔히 남아 있었다. 그날의 병원, 그날의 수술,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뒤흔든 사건. 자영은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작은 USB 하나를 손에 쥐며 몇 번이고 망설였다. 거기엔 석진을 둘러싼 오해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었다. 당시 병원 CCTV에서 유일하게 남은 15분짜리 영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진실이 담긴 그 영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리고 박지훈. 40대 초반 늘 깔끔하게 정돈된 차림새의 단호한 말투를 가진 남자는 최근 몇 주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지키며 병원을 전전한 나날들. 의사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희망이라 믿고 찾아온 곳이 윤석진의 집이었다. 지우는 아버지로부터 어릴 적부터 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당했고 그 일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다는 말.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당시 주치의였던 윤석진에게 있다는 주장. 지우는 그 말이 사실이라 믿었다. 그래서 수년간 분노를 품고 살아왔다. 그런데 눈앞의 윤석진은 생각보다 평온했고 고통보다 침묵이 깊이 박혀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병원들, 반짝이는 수술실, 그 속에서 벌어진 수십 년 전의 진실은 아직도 누구에게도 온전히 밝혀진 적 없었다. 그날 이후 석진도 자영도 그리고 결국 지훈까지도 그 기억의 조각들에 발이 묶여 있었다. 박지훈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리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방 안을 채운 고요함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다. 지우는 윤석진의 눈을 바라보려 했지만 단단히 잠긴 표정 앞에서 시선을 떨궜다. 수십 년간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이야기,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원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지금 앞에 앉은 사람을 마주하자 이상하게도 무너지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다시 말을 꺼냈다. 제 아버지가 그 수술을 받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오래전의 기억이 마치 무거운 안개처럼 뇌리를 짓눌렀다. 지훈의 아버지는 그날 수술 도중 갑작스럽게 혈압이 폭락하며 심정지를 겪었고 이어진 소송과 언론의 공격 속에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한 의료 실수로만 설명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문이 두드려졌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노크 소리. 석진이 자리를 일어서자 지훈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서 있는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눈과 주름이 깊어진 민자영. 세월이 지나도 단단한 눈빛은 여전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석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지우는 자영을 보며 멈칫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병문안을 갔던 병원에서 자신을 안아주며 초콜릿을 건네던 간호사였다. 자영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무언가를 꺼내놓기까지 오래 걸렸다. 이 안에 그날 있었던 일의 기록이 있어요. 나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날을 잊지 않았겠지요. 석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했던 진실의 조각이었다. 컴퓨터에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이 화면 속에서 되살아났다.
수술실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가 있었고 그 순간 석진은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수습했지만 누군가 일부러 영상을 조작해 그 책임을 석진에게 떠넘겼던 것이다.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평생 말하던 진실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입술이 바싹 말라가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아니, 그럴 수가 말을 잇지 못한 채 무너졌다. 그리고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이제껏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자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 바닥을 쓰다듬고 있었다. 지난 시간들이 마치 환영처럼 어깨를 스쳐갔다. 석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 문을 열었다. 어둡고 조용한 그 방에는 먼지 쌓인 수술복과 오래된 메스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서 한마디 없이 수술복을 꺼내 들었다. 그날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자영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눈가를 훔쳤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진실을 꺼내놓은 지금, 마음 한구석에 쌓였던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윤석진이 수술복을 들고 조심스레 손끝으로 주름을 펴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영은 다시 30년 전 그 찬란했던 수술실의 풍경을 떠올렸다. 그리고 박지우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졌다는 충격에 아직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진짜라면 왜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허공에 물음을 던졌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방 안을 감쌌다.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가 이해로 다가오자 원망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깊은 혼란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혼란은 이내 죄책감으로 변해갔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의 대형 병원 한 귀퉁이. 하얗게 빛나는 수술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왔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흰 가운, 반짝이는 금속 케이스를 손에 든 모습. 병원의 젊은 스태프들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고개를 돌려 걸음을 멈췄다. 윤석진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병원장은 예외적인 수술 허가를 내렸다. 공식적인 복귀가 아닌 단 한 건의 수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 수술실의 준비는 분주했지만 분위기는 침착했다. 누구보다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 한 명이 오랜만에 수술실에 들어왔다. 민자영이었다. 그녀는 복장을 갖추고 조용히 석진 곁에 섰다. 서로 마주보지 않아도 호흡은 정확히 맞았다. 마치 어제 함께 일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의 손놀림은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는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다시 묻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고 되뇌었다. 사람만 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간절함은 가슴 깊이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수술은 시작됐다. 심장은 위태로웠고 혈압은 불안정했다. 의료진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석진의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섬세했다. 칼을 들고 있는 손은 단단했지만 부드러웠다. 이 순간만큼은 다시 전설로 불려도 좋을 만큼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노하우와 책임감이 응축되어 있었다. 민자영은 그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줘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수술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복잡한 절개 뒤에 숨겨진 출혈 지점이 드러났다. 빠르게 움직이는 석진의 손이 그곳을 정확히 지혈하고 봉합선이 정교하게 이어졌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마침내 마지막 절개가 봉합되었다. 그리고 고요. 단 몇 초였지만 그 정적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이어 들려오는 기계의 리듬, 생명 징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수술은 성공이었다. 석진은 손에 들고 있던 메스를 천천히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눈가엔 뚜렷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박지우는 수술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나왔다. 누군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혼란과 원망, 그리고 오해의 시간이 무너진 자리에 감격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감정은 조용히 병원 복도를 채우며 퍼져갔다. 그날 수술실에 있던 모두는 같은 말을 떠올렸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전설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윤석진은 수술실에서 나와 손을 씻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창백한 얼굴, 희미하게 떨리는 입술, 그리고 수술 직전까지도 잊지 못했던 과거의 조각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떨림은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어지고 있었다. 눈앞에 비친 자신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평생 고집스럽게 싸워온 시간의 그림자, 그 마지막 전선에서 드디어 벗어난 기분이었다. 병원 측은 수술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언론은 조용히 움직였고 의료계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떠올렸다. 하지만 정작 윤석진은 한마디의 인터뷰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운을 벗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떠나는 법도 마무리하는 법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병원 복도에서 그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지우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며칠 밤을 더 보냈다. 병세는 안정적으로 호전됐고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눈을 떴다. 약하게 떨리는 눈동자가 지훈을 바라봤고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미안함과 안도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민자영은 윤석진이 남긴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봉투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수술은 끝났고 나의 시간도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오래도록 마음을 짓눌렀던 것이 마침내 풀린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석진이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라 해도 더는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우는 석진이 남긴 모든 흔적을 찾기 위해 집을 다시 찾았지만 이미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정원에는 여전히 화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서재에는 수술복과 메스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흔적들 속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진짜 의사의 모습을 느꼈다.
세상의 오해와 무게를 모두 짊어지고도 침묵했던 사람, 고요한 진실의 사람. 며칠 뒤 병원 게시판 한쪽에 작은 쪽지가 붙었다. 마지막 환자에게 모든 걸 다한 사람, 그는 진짜 의사였습니다. 작성자는 없었다. 그러나 보는 사람마다 그 의미를 곱씹었다. 이 작은 쪽지가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수많은 이들이 그 이름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설은 사람들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다. 무책임한 매도와 확인되지 않은 오해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경각심.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지켜야만 그 직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각성.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윤석진처럼이라는 말이 격려처럼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대명사가 아니라 인격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한편 민자영은 은퇴 후 오래 비워두었던 간호일지를 다시 꺼냈다. 흘러간 시간을 기록하는 일이 다시 시작됐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진실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하는 사람은 말보다 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녀의 글씨는 단정하고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윤석진은 다시는 수술실에 서지 않았다. 어디론가 떠났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 작은 기념석 하나, 전설은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라는 문구 아래 놓인 수술도구 모형 하나가 조용히 그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심은 오랜 세월을 돌아 결국 모두에게 닿았다. 윤석진은 복수도 명예도 아닌 오직 진심으로 돌아왔고 떠났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고요한 산책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던 박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와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 하지만 지금은 그 원망이 부끄러울 만큼 작고 가벼운 것이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은 후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다고. 그 말은 박지훈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이기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을 미워하고 상처를 쥐고 살아왔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용서라는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도 처음 알게 되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만난 젊은 인턴 한 명이 박지훈에게 다가왔다. 수술실 앞에서 윤석진을 처음 본 순간을 이야기하며 그 장면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말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분을 보며 처음으로 외과의가 되고 싶다고 진심으로 느꼈어요. 그 말에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전설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살아남고 있었다. 윤석진의 자취는 서울의 어느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어떤 기사도 어떤 뉴스도 그의 마지막을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가 다시 한번 수술실에 섰고 한 생명을 살렸으며 진실을 되찾았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가 남긴 흔적은 깊고 넓게 퍼져갔다. 민자영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작은 정원을 돌보고 이따금 누군가를 위해 뜨개질을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가끔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묻기도 했다. 그날 수술은 잘 끝났지요? 그 말은 진심 어린 확인이자 자신을 다잡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다. 네, 완벽했어요. 박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난 세월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고 그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표정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만 느껴졌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손끝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과거를 후회했고 지우는 그 후회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한 의학 학술지에는 짧은 수필 하나가 실렸다. 가장 조용했던 수술실, 가장 깊었던 진심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필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용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말보다 행동으로, 분노보다 침묵으로 그 수술은 세상의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남았다. 젊은 의사들은 그 수필을 읽고는 서로 나직하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분처럼 되고 싶다. 말수가 적고 소란을 싫어하며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낸 존재. 그래서 윤석진은 떠났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자영은 오래된 수술 기록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잘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분명 어딘가에 닿았을 것이다. 깊은 침묵 속에서도 그 진심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른 수술실에 들어서며 조용히 생각할 것이다. 진짜 의사란 어떤 사람일까? 그때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를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그 이름. 바로 윤석진. 서울의 어느 조용한 아침, 오래된 병원 한편 벽에는 작은 액자가 새로 걸려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액자 속 문구는 단순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남긴 이름도 없는 작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윤석진, 당신은 진짜 의사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명예를 위한 복수도 과거를 뒤엎는 복귀도 아니었다. 단 한 번, 단 한 사람을 위한 진심의 수술. 그리고 그로 인해 마침내 세상이 잠시 멈추고 사람들은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박지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잊힌 시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었다.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며 웃기도 했고, 때로는 말없이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렇게 진실은 상처를 치유했고, 침묵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 지우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사람의 손길로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민자영 역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끝까지 기다렸는지에 대한 확신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용서했고 그 모든 시간을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윤석진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모두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그가 남긴 수술, 진실, 그리고 마지막 결심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조용히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의사들은 그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고 병원 어딘가에 남겨진 그의 흔적은 다음 세대를 향한 조용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의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기술의 정확한 만큼이나 인간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이름 없이도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잊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